그런데도 제 테슬라 주식 가치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대로라면 6월에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감독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in Austin in June.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9.17을 기록했고요. 오늘 1.66%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테슬라는 6.91%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11.54%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1.94%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5.83%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1.66% 정도 떨어진 것을 보고는 아무래도 평범하게 주가가 조금 하락한 일반적인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해 공포에 질렸었는데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소문도 나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무려 7.5%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이너스 1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정말 현실처럼 감돌았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급하게 올려주셨고, 또 아무리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좋은 내용을 방송해봐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X에서 테슬라 커뮤니티의 글도 한번 확인해보면 짜증나서 테슬라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닝을 앞두고 테슬라의 주식이 크게 떨어지자 많은 분들이 동요하는 것 같으며 전량 매도했다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던 하루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어쩌면 4월 1일이기 때문에 만우절 장난을 생각하는 이런 농담일 수도 있지만, 이 테슬라가 7% 이상 하락하자 이런 전량 매도의 글들이 나와 이 공포로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테슬라의 하락을 더 부추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량 매도 또는 하락을 예상했던 이유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인데요. 작년이 2024년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언제였는지를 살펴본다면 2024년 4월 2일 화요일에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년과 비교해서 2025년 4월에 테슬라의 1분기 발표가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2024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것처럼 2025년에도 4월 첫째 주 일요일을 예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이는 2025년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에 나올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이번 1분기 발표에는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 주니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1분기인데요. 미국에서도 신형 테슬라 모델 Y의 인도는 3월 초부터 고객들에게 인도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인도 사례가 X에 올라온 것은 3월 23일 첫 인도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1분기에 신형 모델 Y가 반영되는 수량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테슬라 또한 램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형 모델 Y의 수량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매우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되며, 이 새로운 모델 Y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조한 인도량은 테슬라의 1분기 어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되고, 또 이는 테슬라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오기 전 이 7.5%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월가에서는 어떻게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발표를 예상하고 또 어떤 평가를 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다음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모닝스타의 주식 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시장 부문을 전문으로 하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재미난 일을 맡고 계시네요. 적정 가치가 250으로 현재 주가와 비슷한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붙이셨는데, 이번 주에 나올 기초 데이터가 그 불확실성의 일부를 차지할 것 같아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전 1분기 출하량이 줄어들거라 예상해요. 테슬라의 3대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뒤라 이번 1분기는 마이너스 수치를 볼 가능성이 크죠. 작년 1분기에도 하락했으니 2년 연속 1분기 감소가 되는 셈이에요. 만약 감소폭이 시장 전망보다 크다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감소폭이 예상보다 작고 새로운 모델 Y 출시로 3월 실적이 강하게 마무리된다면 주가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럽 상황을 좀 짚어주세요. 매도 측뿐 아니라 테슬라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많은 이들이 유럽 시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잖아요. 전 독일이 테슬라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매출의 2%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게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요? 올해 첫 2달 동안 유럽에서 전년 대비 40% 감소한 건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1월과 2월 유럽 매출은 테슬라 연간 매출의 2%에 불과하죠. 2달 부진했다고 2025년이 망한 건 아니에요. 연중 판매가 개선될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새 모델 Y가 3월에 유럽에 출시됐어요. 유럽 소비자들이 모델 Y가 몇 년간 리프레시되지 않은 점 때문에 새 모델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죠. 둘째, 더 저렴한 신차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요. 만약 하반기에 계속해서 40% 같은 큰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새 모델 Y와 저렴한 차량이 출시된 뒤에는 앨런 머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새 차를 기다리는 소음일 뿐일 수도 있죠. 세스 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핵심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회사로 봐요. 그 핵심 사업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 핵심 사업만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포드나 GM처럼 가격 배수로 거래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술 회사나 AI 기업처럼 보이죠. 그럼 자동차 회사라는 핵심 사업과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완전 자율주행이나 AI 프로젝트, 그리고 일론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인물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여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희는 테슬라를 각 사업 부문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최선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테슬라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거라 믿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건 좀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로보택시 사업 가치는 저희 $250 적정 가치 중 $65로 약 25%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사업은 테슬라의 부가 서비스 전체 시장을 좌우한다고 봐요. 차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완전 자율주행 FSD를 구매하거나 충전 비용을 지불하거나 미국 여러 주에서 확대되는 테슬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즉, 차 판매가 많아질수록 고마진 제품의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출하량이 줄면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그건 테슬라의 결과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높은 불확실성을 언급한 거죠. 맞아요. 그 불확실성은 타임라인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리에서 느끼는 불씨는 FSD가 몇 년째 실제 진전을 이루길 기다리고 있다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FSD를 출시한다는 업데이트가 있었죠. 미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어떻게 보세요? 현재 미국에서는 레벨 2 FSD,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한 FSD가 제공되고 있어요. 운전자가 항상 깨어있고 언제든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최고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오스틴에서는 레벨 3 FSD, 감독이 필요 없는 버전을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운전자가 도로에서 눈을 뗄 수 있는 단계죠. 차가 운전자에게 언제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할지 알려준 거예요. 오스틴 테스트가 잘 되고 올해 말 캘리포니아 런칭도 순조롭다면 레벨 3 FSD가 더 널리 보급될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채택할 테지만 문제가 생기면 FSD가 지연될 수 있어요. 몇 년째 듣는 기다리다 보면 된다는 이야기와 같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변한 건 모멘텀이죠. 오늘 또 4% 하락해서 올해 40% 손실에 더해졌네요. 하지만 아직 1분기일 뿐이에요. 남은 시간이 많죠. 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1분기 출하량 발표를 앞두고 귀중한 통찰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스타인 씨였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사회자는 이번 주에 나올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데이터가 테슬라 주식의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매우 줄어들 거라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1분기는 마이너스 수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1분기 발표 후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1분기 인도량이 저조한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거나 제품이 좋지 않아서가 아닌 이 소비자들이 새로운 모델 Y를 구매하기 위해서 새 모델을 기다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신형 모델 Y와 더불어 테슬라에서는 2025년 6월경 더 저렴한 신차인 모델 2에 대한 이 출시까지 예고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말 소비자들이 새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예상 주가를 아주 낮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가려는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 역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6월부터 시작한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그 사업의 가치를 $250라는 예상 주가로 평가하고 있고, 이 중 $65 정도만 로보택시가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이 전체 테슬라 주식에서 단 25%만이 로보택시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가 출시하더라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월가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IT 회사가 아닌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는 게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의 전기차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완전 자율주행인 FSD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많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고, 테슬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내년에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매우 낙관적으로 말하며 시기를 계속 미루어 온 것을 예로 들어 일론의 말처럼 로보택시가 내년에 출시되는 것은 월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와 더불어 이 테슬라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장 초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테슬라의 주가는 큰 하락 이후 반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던 주가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떨어졌던 물량을 거의 다 회복했고 7.5%의 하락이 1.6%의 하락으로 대부분의 하락분을 반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 이 테슬라의 인도량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주말을 기해 중국의 위스콘신주를 방문했고 이곳에 열린 타운홀 행사에 참석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자, 이 행사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하고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이번 선거에서 일찍 투표에 참가해달라고 강조를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날의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고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제 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저는 우리가 아직 인구 감소에 대처할 정도로 진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랄까, 우리가 적응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It's something we better evolve to deal with, or we're going to disappear. 그리고 인구 감소의 벽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거나 혹은 뒤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인구 감소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에요. 일본은 지금 절대적인 인구 감소 상태예요. 매년 대략 100만 명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한국은 출생률이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이라 앞으로 3세대가 지나면 나라 전체가 지금의 3%나 4% 크기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의 일부만 남게 되는 셈이죠. 전 계속 출생률이 반등하길 기다린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And I keep waiting for the birth rate to turn around, but it doesn't. 인구 붕괴가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이 문제에 진심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If you believe in humanity at all, you should care about this a lot. 요즘은 제 손짓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제스처는 괜찮겠죠? I think this one's safe, you know. 예전처럼 본중에게 손을 흔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We don't know what'll happen. 제 테슬라 주식,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죠. 저는 월급도 안 받고 있고 절대 돈을 훔칠 생각도 없습니다. Definitely not stealing money, and would never get away with it. 그런데도 제 테슬라 주식 가치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는 직업이라는 거죠. But I think it's 그리고 네, 지금 상황대로라면 6월에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감독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in Austin in June.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우선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저조한 출생률을 언급하며 앞으로 3대가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금의 3%나 4%의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 예상하고, 이런 저조한 출생률이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손동작 이후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손동작에 매우 조심하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손 하트와 거수 경례만 사용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지금 발전 상황을 보게 된다면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X에 관련된 글도 올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듯 올해 6월에는 오스틴에서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테슬라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 놀랍게도 올해 연말에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 로봇택시 서비스는 텍사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로봇택시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OTA 서비스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자동차의 활용도를 약 절반 가까이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차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주차장에 있는 상황을 6월 이후에는 완전히 바꾸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에너지 비즈니스와 자율주행을 이용한 로봇택시, 또 로봇 옵티머스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 그리고 인공지능의 훈련집인 도조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이 테슬라 안에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웬만한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X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너무 커지게 되면 독점의 우려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들 하나하나가 분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내 모든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실행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라가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고 말하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난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여준 것 없이 일론 머스크가 말로만 때우려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총 1위가 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말 그 길을 일론 머스크가 찾은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테슬라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이 목표를 달성해 전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하겠다고 일론 머스크는 말하고 있고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